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편견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편견 중에 하나인 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약을 안 드실 분들은 뭐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뭐 치료에 관심이 있다거나 또 병원을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약물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많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들이 잘못되고 또 어떤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오래전에 정신과 치료를 보면 그때는 사실 약물 치료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죠. 뭐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뭐 전기 충격을 가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무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신적인 치료도 많고 되게 뭐 구시대적으로 치료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는 어떤 정신과 질환도 어떤 뇌의 문제다, 뇌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약물 치료를 아주 강하게 권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약물 치료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의 가장 주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여러 가지 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근데 병원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특히 처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약물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이게 중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냐, 너무 독하다고 하는데 어떠냐,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그런 등등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약이 중독이 되고 먹으면 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약을 많이 먹어왔고 또 계속 몇십 년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뭐 약을 끊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치료를 시작하면서 약을 평생 먹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다면 내과 병원에 가시면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아마 평생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내과 같은 데서 평생 먹어야 되는 약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가령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다른 기타 질환을 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셔도 우리가 평생 약을 먹기 위해서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마치 약물 치료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천천히 산을 올라가는 게 이제 약을 조금씩 증량하는 과정이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충분히 내가 좋아진 것이고 또 정산에 오르면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능선을 좀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능선을 걷는 것이 좋은 상태를 약을 유지하면서 계속 잘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선을 좀 걷다가 이제 하산을 해야 되겠죠. 하산을 하는 것이 약을 줄여서 끊을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약물 치료를 하시든 간에 그런 산을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잘 밟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약을 순차적으로 늘리고 유지하다가 줄여서 끊는 그런 과정들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 증상이 유지가 잘 안 된다거나 약을 조금이라도 줄여 살펴봤을 때 또 증세가 나빠진다거나 또 약을 끊었을 때 한동안은 괜찮다가 또 다시 나빠지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 또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산을 오르내리는 것을 반복을 하는 것이지 절대 이 치료를 평생 가져간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신경안정제나 수면유도제에 너무 길들여져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절대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해야 여러분들의 치료는 항상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서 충분히 좋아졌을 때 약을 줄여서 끊을 수 있는 것을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도록 하셔야겠죠. 어떤 선생님들은 지금 약도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왜 약을 끊으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약을 줄여서 끊는 것이 모두의 목표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잘 치료를 해왔고 또 충분히 지금 상태가 좋고 또 치료 기간도 충분히 잘 유지가 됐다면 이제 한번 약을 줄여서 끊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스케줄로 약을 줄여서 끊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고혈압약처럼 당뇨약처럼 약을 평생 먹기 위해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지시면 언제든지 약을 줄여서 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약의 중독성이라든지 평생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하는 질문이 약이 너무 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약을 드실 때 뭐 약이 좀 뭐 졸린다든지 멍하다든지 뭐 속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과에서 뭐 항생제를 드시든지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뭐 해열진통제나 소염진통제 같은 약을 드셔도 어떤 약에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한테는 위장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흔히 또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약에 또 둔감한 분도 있지만 약에 되게 민감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게 더 자주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정신건강의학과 약들도 사실 그런 약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생제나 소염진통제를 드시는 그런 거와 큰 차이 없는 뭐 위장장애나 졸리는 거라든지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과나 외과에서 먹는 그런 약과 비슷한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다른 과와 함께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약을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을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을 팍 쓰면 뭐 그런 부작용이나 뭐 졸리거나 멍한 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 소량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증량해 가는 거죠. 물론 되게 예민한 분들은 그런 소량의 약에도 되게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주 소량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약을 팍팍 쓰는 거에 비교해서는 그런 불편한 점들을 최대한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 병원에 가시면 아주 극소량의 약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은 용량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의 독함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그리고 수면제 드시는 분들이 치매를 잘 유발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크게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가끔 수면유도제를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약을 먹고 잘 때까지 기억을 잘 못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수면유도제의 어떤 전향성 기억장애라는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가급적 수면유도제를 잘 안 쓰려고 하죠. 오히려 뭐 내과나 외과에서 오신 분들이 수면유도제를 처방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다른 과에서 잠을 못 자서 약을 좀 주세요 하면 대부분 수면유도제를 많이 쓰죠. 그런데 수면유도제를 쓰지 않고도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처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존성이 많거나 뭐 독한 어떤 수면유도제를 쓰지 않고도 수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처방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존성이 있는 수면유도제에 너무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서 적당한 처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경안정제도 마찬가지고요. 신경안정제도 아주 다량으로 사용을 하면 약을 안 먹었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용량에서 신경안정제를 사용하면 적절히 불안을 줄이거나 수면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런 적당한 신경안정제를 사용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의 용량으로 증상을 조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우리가 우울증에 주로 사용하는 공황장애에 주로 사용하는 도파민제제나 세로토닌제제 같은 그런 항우울제, 항불안 치료제들은 의존성이나 금단 증상이나 내성 같은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이야말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투약인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투약이라고 해서
크게 더 독하거나 끊기 어렵거나 부작용이 많은 거는 아니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안심해서 복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약을 안 먹고 치료하고 싶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결국 병원에 오시는 이유는 증세가 좋아지기 위해서, 증세가 최대한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세가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인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약물을 어느 정도는 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약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고 적당한 처방에 대해서 의사를 신뢰하고 진료를 받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복용하면서 나중에 좋아지면 약을 줄여서 끊을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